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온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새해가 되면서 계획하셨던 어떤 특별한 목표,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서 진료하면서 새해에 가장 많이 뵙게 되는 분들이 바로 흉터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보통 겨울을 흉터 치료하기 좋은 시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흉터 치료 그 자체를 하나의 큰 목표로 설정하고 새해가 되면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일반적인 여드름이나 염증 치료는 어찌 보면 안 좋은 부위를 제거하고 아물게 하면서 치료 과정 중에서도 충분히 이 호전되는 진행 양상을 파악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흉터 치료의 경우는 사실 이미 아물어서 고착화된 부위에 다시 자극, 즉 이 상처를 내면서 다시금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치료 기간 동안 시술 이후의 붉은기와 탈각 같은 후반응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만족스러운 치료 경과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큰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흉터 치료인 만큼 내원하셔서 받게 되는 시술과 재생 관리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집에서 내가 이 흉터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홈케어 같은 것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언급했던 방법들도 꽤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말씀드려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흉터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홈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드름 한의사 흉터 치료를 저희 원에서 진행하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도 종종 저희 영상을 확인해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홈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시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흉터 치료하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곧잘 해주시거든요. 물론 100%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예외적인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홈케어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흉터 치료를 받으시면서 제가 언급한 홈케어 중에 같이 병행하시면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마데카솔입니다. 이전에 홈케어로서 마데카솔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유에 관련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후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새살이 솔솔 상처엔 마데카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마데카솔인데요. 상처가 난 부위에 빠른 재생과 회복을 위해 바르는 것이 바로 마데카솔입니다. 여기서 흉터 치료의 어떤 기전을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치료를 진행하는 곳곳마다 세부적인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조직에 손실이 일어난 채로 아물어서 고착화가 된 부위에 정교하게 상처를 내줘서 다시금 조직의 증식이 일어나서 패인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흉터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주게 되는 건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죠. 상처에는 뭐다? 마데카솔이라는 거죠. 마데카솔 분말 형태를 사용하시는 크림과 소량 섞어서 보습할 때 사용해 주시면 마치 고농도의 시카크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일반 의약품 형태의 연고나 겔 정도를 많이 붉은 부위에 국소적으로 도포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다만 과도하게 사용 빈도가 너무 높거나 성분이 더욱 강한 형태의 마데카솔을 국소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아무는 과정에서 시술 부위 섬유화를 일부 유발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시술 후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데카솔은 일반 의약품으로 기타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피부를 오히려 민감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세린입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내용이 바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바세린을 얼굴 부위에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상당히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피막 형성제로서의 역할입니다. 바세린은 인위적인 막을 형성해서 피부의 수분을 보존해주는 피막 형성제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상태를 유지해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각질층을 보호하는 인위적인 보호막으로서 빠른 회복 및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피부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건조해지는 이것을 방지하고 외부 감염을 방지해서 2차적인 염증 발생을 막아줄 수 있겠는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흉터 치료는 결국에 인위적인 상처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처의 빠른 회복을 돕는 바세린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흉터 시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져
어두워져 있을 때 보습을 진행해 주신 이후 흡사 바세린을 덮듯이 발라주시면 보습의 효과를 높이고 오래 지속되게끔 해줘서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너무 다량 사용하지는 마시고 수면 시에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흉터 관련 시술 혹은 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피막 형성의 개념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EGF 성분의 재생 앰플, 크림 등의 제품도 흉터 치료와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EGF는 약어거든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는 건데 해석하면 신체 내의 단백질인 상피세포 성장 인자입니다. 피부 등의 이 상처가 나면 땀이나 침, 혈액 등을 통해서 공급되면서 흉터 없이 자연적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피부 이식이나 상처의 회복 촉진 용도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EGF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피부에 보습하듯이 도포해서 그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홈케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MTS를 사용해서 먼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발생시키고 그 공간 내에 EGF 성분이 침투되도록 그리고 상처 회복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흉터 치료를 진행 중이실 때는 절대 MTS를 추가로 사용하지는 마시고요. 이미 흉터 치료를 통해서 피부에 충분한 자극과 상처가 가해진 상황이고 EGF 성분은 충분히 이를 통해서도 국소적인 부위들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피부를 굳이 더욱 예민하게 만들지 마시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도포하듯이만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홈케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제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흉터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상처가 나는 거다. 피부가 더욱더 재생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더욱 예민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홈케어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홈케어를 계획하시던 간에 피부에 미세하게나마라도 자극을 부여해서 개선을 유도하는 형태의 홈케어는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디테일하게 어떤 제품들을 피해야 할까 그 이름들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바르거나 하셨을 때 직후의 느낌이 무언가 예민해진다, 따가워진다, 붉어진다 등의 반응을 유도하는 형태라면 흉터 치료를 하면서는 피하시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언급했던 홈케어 중에서도 흉터 치료를 하면서는 피하시면 좋을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리들샷입니다. 작년쯤부터 많이 이슈가 되더니 요새는 그 추성훈 님도 700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모로 익숙한 홈케어가 되어가고 있는 이 리들샷인데요. 저도 이전 영상에서 직접 100단계부터 1000단계까지 사용해보고 그랬어서 어떤 느낌,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흉터 치료를 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피부 관리 차원에서 잘 사용해 주신다면 분명 효과적인 홈케어가 될 수 있겠지만 리들샷 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미세 리들샷 입자가 피부 각질층 순환 유도를 위해서 피내에 침투되고 일부 탈각을 유도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진행하시면서 피부 자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극이 중복되면서 피부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흉터 시술 부위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미나 크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제품으로 칙칙한 빛깔의 착색이나 기미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도미나 크림이 더욱 효과적이고 붉은 자국에 혹은 염증 발생 중에는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떠한 시술을 받게 되던지 간에 흉터 치료를 하면서 피부에 발생하게 되는 가장 포괄적인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바로 붉은기입니다. 상처가 나면서 그 부위가 온전히 재생되기 전 당연스레 그 상처로 인한 붉은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내가 기미도 있으니 흉터 치료하는 김에 기미까지도 같이 좋아지게 도미나 크림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순서를 흉터 치료 이후 온전히 재생이 돼서 안정화가 된 이후로 잡으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기미나 착색 부위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도미나 크림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흉터 부위를 오히려 어둡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레티놀 성분 포함 제품들도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되겠고요. 여드름 발생 경험이 있으셨던 경우는 집에서 아하나 바하, 파하 등의 어떤 산성을 띠는 화학적 필링젤을 습관적으로 잘 사용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던 경우를 많이 확인해 왔거든요. 그 세부적인 성분들은 이를테면
바하는 글리콜산, 타르타르산, 구연산, 밀산, 락트산 등 수용성 위주이고, 바하는 살리실산 형태로 지용성, 파하는 글루코닉산 성분 위주로 분자량이 커서 자극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하바하가 자극적인 경우 대체제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정도로 구분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 및 정리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흉터 치료를 진행하고 계실 때 특히나 각질 탈락을 유도하는 시술이나 피부 전반 범위를 아우르는 레이저 형태의 시술일 때는 너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아무리 내가 지속적으로 홈케어 형태로 잘 사용해 오셨다 하더라도 흉터 치료를 진행하는 중에는 사용을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바르는 형태의 홈케어는 아니지만 MTS도 흉터 치료를 진행하는 중에는 집에서 따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홈케어용의 MTS라면 0.2mm 정도의 아주 얕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바르시는 제품 흡수 목적으로 조금 가볍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흉터 시술 부위에서의 반응을 아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잠시 아쉽더라도 사용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흉터 치료 중이 아니더라도 MTS의 경우는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발생 중인 상황에서도 자극 유발 가능성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시게끔 말씀드리는 형태의 홈케어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홈케어로서 흉터 치료할 때는 주의해야 할 여러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무언가 그 제품 혹은 그 방법을 떠올려 봤을 때 피부를 일시적으로 민감하게 자극할 수 있거나 밀어내거나 각질이 발생한다거나 붉어진다거나 하는 반응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면 흉터 치료를 진행하고 계실 때는 최대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일 정확한 건 흉터 치료를 진행해 주시는 의료진께 한 번쯤 물어봐 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흉터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집에서 내가 직접 홈케어를 통해서 흉터 치료의 효과를 더욱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주 본격적인 흉터 치료와 별개로 그의 훌륭한 보조가 될 수 있는 여러 부가적인 시술들을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킨 부스터라고도 불리는 엑소좀 시술과 PDRN 성분의 리주난 힐러, 플라센텍스 등도 본격적인 흉터 시술과 그 텀을 잘 조절하면서 사이사이에 진행하시거나, 혹은 흉터 치료 이후 재생 촉진의 개념으로 진행하신다면 그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주베룩의 경우도 주사 형태든 MTS를 통한 주입 형태든 단순히 흉터 치료를 목적으로 주베룩만을 시술하기보다는 흉터 치료와 병행하는 식으로 시술하신다면 더욱 높은 효율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 해유란에서 진행하는 세살 화침이라는 시술은 침을 통한 핀의 고주파 자극을 그 원리로 하는데요. 단순히 피부 표면에서 고주파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침이 피부 안층에 자입된 이후에 피부 안층에서 고주파를 빵 하고 분출하는 형태의 시술입니다. 흉터 치료, 특히 새살침 형태의 시술이 들어간 그 극소 부위에서의 이러한 자극이 재생 과정에서 동반된다면 팽창의 효과를 통해서 시술 부위가 더욱 팽팽한 형태로 아물 수 있게끔 하는 효과, 재생 촉진을 통해 빠른 붉은기 완화, 기존 흉터 치료 효과 극대화를 유도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도 흉터 치료를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술의 사이 혹은 흉터 치료의 중후반부에 새살침 시술과 더불어 많이 받고 계신 시술입니다. 여드름한 이사.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해오면서 흉터 치료는 정말 많은 분들께 그야말로 수건과도 같은 과정인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과정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프고 붉은기도 생기고 꽤 긴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시면서 진행하는 이 흉터 치료가 큰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습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홈케어도 집에서 상황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효과를 더욱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병원에서의 보조 시술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과도한 자극으로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져서 흉터 치료의 효과가 덜해지지 않게끔 유의하셔서 안정적인 흉터 치료 기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